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우리 계속 앞에서 공부했던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그리고 독립시행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앞면인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세 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자, 그럴 때 어떨 때 모두 앞면인 확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때 모두 앞면일 확률을 찾으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전 중에 하나가 앞면일 때 모두 앞면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때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을 한번 따져볼게요.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 어떤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앞면이 나올 때를 쭉 따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뒷면이 나올 때를 쭉 따지면 효과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열한 걸 한번 볼까요? 헤드가 3개, 앞면이 모두 나올 때, 그 다음에는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올 때, 또 앞면, 뒷면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있죠. 요 앞에 4개는 모두 제일 처음에 앞면이 나오면서 시작한 걸 나열한 거고, 뒤에 4개는 뒷면이 나오면서 시작한 것을 나열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A라는 확률을 놓기를, 여기서 A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모두 앞면인 확률, 요걸 이제 A가 나올 확률, probability of A 이렇게 했었는데, 모두 앞면일 확률은 요 위에 표본 공간 8개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면일 확률, A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요걸 P의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거는 요 앞에 4개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8개 중에 4개니까요. 자, 그러면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조건부 확률이네요. 예, 요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조건을 썼어요? P, A intersection B over P의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곧바로 갖다 집어넣으면 P의 A intersection B, 요거는 A와 B의 교집합하면 뭐예요? 모두 앞면이면서 첫 번째가 앞면일 확률. 그러면 8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 왜 그래요? 동전 다 3개가 앞면일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요거 P의 B는 2분의 1.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확률은 요 4개가 표본 공간에 있는 거니까 8개 중에 4개예요. 그럼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요거 중에 모두 앞면인 경우,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즉 표본 공간의 축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4분의 1.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표본 공간을 축소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동전 중에 하나가 앞면이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H가, 즉 헤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뒷면만 다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뒷면만 나오는 경우는 8개의 표본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하면 표본 공간은 8개에서 7개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에서 모두 앞면일 거 하나죠. 그래서 7개 중에 하나라고 쓸 수가 있고 7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죠. 예, 문제 2번. 어느 학교에서 학생 25%가 통계학에 낙제를 하고, 이거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15%가 측량학에 낙제를 한대요. 이런 쉬운 과목을 낙제를 하면 어떡해. 그리고 더 심하네. 10%는 통계학, 측량학 모두 낙제를 한대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자, 무작위로 한 학생을 택했답니다. 역시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세 가지 문제를 풀으란 얘기예요. 자, 그 학생이 측량학에 낙제하였다면 통계학에 낙제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 역시 조건부 확률이에요, 다. 자, 두 번째는 그 학생이 통계학에 낙제하였다면 측량학에 낙제할 확률을 또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그 학생이 통계학 또는 측량학에 낙제할 확률 또는 이란 게 들어간 게 우리 신경을 일단 거슬리죠. 자, 요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자, 측량학에 낙제했다면 통계학에 낙제할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일단 통계학에 낙제를 했다는 걸 우리가 A라는 조건으로 가져가고요. 측량학에 낙제한 걸 B라고 갖다가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 그대로 PA 바 B, 즉 B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A의 확률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측량학에 낙제했을 때 통계학에 낙제할 확률, 요걸 요렇게 적은 겁니다. P, A 바 B. 예. 그러면 요거는 뭐 우리 앞에서 많이 계산했던 거예요. 예.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over P의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와 B 모두 낙제한 학생, 여기 두 번째 줄에 10%라고 써 있었죠. 통계학과 측량학 모두 낙제했다. 그 다음에 P의 B는 어떻게 돼요? 예, 15%가 측량학에 낙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문제예요. 자, 통계학에 낙제했다면 측량학에 낙제할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이거는 반대로 P의 B bar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역시 이거 똑같이 풀었으면 P의 A intersection B over P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위의 문제에서 풀었듯이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은 0.1. 그 다음에 이번엔 통계학에 낙제를 할 확률이 0.25. 그럼 계산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통계학 또는 측량학에 낙제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A 유니언 B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A 유니언 B는 어떻게 써요?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빼기 두 개의 교집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죠. 0.25 플러스 0.15. 왜? 25% 통계학 낙제, 그 다음에 15% 측량학 낙제 빼기 인터섹션. 그럼 0.1 둘 다 낙제. 그럼 요거 계산하면 0.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되게 쉬운데 참 기분 나쁜 문제예요. 그쵸? 자, 예제 3번. A와 B가 각각 PA,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이랍니다. 이 사건을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역시 이것도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PA 바 B, 즉 B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앞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 바로 갖다 쓸게요. P, A intersection B over P의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위에 거는 4분의 1 문제에서 줬어요. 아래 거는 3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요거 똑같은 문제인데 A와 B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 A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B가 발생할 확률. 요거는 똑같이 P의 A intersection B over P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위에 다 값이 있으니까 갖다가 적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분자에는 4분의 1, 분모에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P, A 유니언 B의 합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다 알죠? A가 발생할 확률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두 개의 인터섹션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단순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산하면 12분의 7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네요. 자,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 요거는 똑같이 쓰면 P의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 그렇죠? 여기에 over P의 B의 컴플리먼트. 자, 그럼 요거 컴플리먼트 다 있는 거를 밖으로 빼버리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예, A하고 인터섹션은 유니언으로 바꾸고 B로 다 묶어서 컴플리먼트를 빼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 P의 B의 컴플리먼트는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P의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 다시 이 A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요거를 A 유니언 B를, 그렇죠? 요걸 빼주면 되는 거고, 분모는 1-P의 B 그대로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이제 숫자 갖다 집어넣으면 1 빼기 12분의 7 하면 12분의 5가 나올 거고요. 분모에는 1 빼기 3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8분의 5. 자, 마지막 문제. P의 B 컴플리먼트 바 A의 컴플리먼트, 즉 A의 여집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B의 여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예, 4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쓰면 P의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 over P의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위에 거 A의 컴플리먼트 있고 B의 컴플리먼트 있어서 컴플리먼트를 밖으로 빼면서 가운데 있는 인터섹션은 유니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P의 A 유니언 B의 통째로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over. 자, 요건 뭐예요? A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집합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쓸까요? 그러면 분자는 P의 A 유니언 B의 통째로 컴플리먼트니까 전체 집합에서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고, 아래 거 그대로 갖고, 그러면 이제 1에서 12분의 7 빼주면 12분의 5가 될 거고요. 분모는 1에서 2분의 1 빼주니까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자, 예제 4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어느 도시에 호텔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A1, A2, A3 이 세 사람이 그 호텔에 묵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세 명이 각각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찾으란 얘기죠.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호텔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3사람이에요. 자, 일단 확률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즉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는 게 확률이죠.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가지고 가고요. 자, 일단 전 사건부터 따져볼게요. 자, A1, A2, A3 이 사람이 이제 호텔을 5개씩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A1이라는 사람이 H1, H2에서 H5까지 5개 호텔 중에 하나를 투숙할 수 있고, A2라는 사람도 H1부터 H5까지 5개 중에 하나의 호텔을 투숙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3라는 사람도 5개 중에 어떤 호텔이든지 투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거는 5, 파이 3 이렇게 풀어야 되죠.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에요. 중복 순열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3명이 각각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이건 특정 사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A1이라는 사람이 5개 호텔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럼 A2라는 사람 그걸 빼고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 호텔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고, A3라는 사람은 3개 중에 호텔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는 뭐예요?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확률의 기본 개념은 뭐다?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 사건은 뭐예요? 5 파이 3.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은
요거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 빼놓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두 개 다 빼놓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구하면 분자는 5 퍼뮤테이션 3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5 파이 3 요건 5의 세제곱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25분의 12가 우리가 구하려는 값입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입니다. 공장에서 3개의 기계 A, B, C 기계가 3대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요게 전체 품목의 60%, 30%, 10%를 각각 생산한대요. 즉 A라는 기계에서 60%를 생산해내고요. B라는 기계에서 30%를 생산해내고 C라는 기계에서 10%를 생산한대요. 자, 이 기계들에 대한 불량품이 각각 A라는 기계에서는 2%가 나오고 B라는 기계에서는 3%가 나오고 C라는 기계에서는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품목을 즉 생산품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불량품을 발견했대. 근데 이게 C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량품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요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베이지 정리네요. 그쵸? 베이지 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풀어보죠. 자, 이건 표본 공간을 축소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어 갈 거예요. 자, 각각의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먼저 찾아볼까요? A라는 기계는 60%, 즉 0.6이라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몇 프로가? 2%가 불량품이에요. 자, B라는 기계는 30%가 생산되는데, 즉 0.3, 여기서 몇 프로? 3%가 불량품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기계에서는요 10%, 즉 0.1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4%의 불량품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 중에 기계 C에서 나올 확률 요걸 찾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 분모로 들어간 거는 전체 사건이 아니에요. 전 사건이 아닙니다. 요건 불량품이 나올 확률로 표본 공간을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요렇게까지 풀어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됐죠. 자, 기계 C에서 나올 확률, 불량품이 그건 뭐예요? 요거 0.1을 생산하는데 4%의 불량품이니까 0.1 곱하기 0.04가 분자로 같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 요 각각 A에서 나올 거, B에서 나올 거, C에서 나올 걸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차례로 곱해서 0.6 곱하기 2% 해서 적고, 또 0.3 곱하기 3% 해서 적고, 그 다음에 0.1 곱하기 0.04 해서 적고,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메꿨습니다. 그럼 요걸 전부 계산하면 암산하면 0.1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남학생의 4%와 여학생의 1%가 1.8m보다 크다. 이거 좀 기분 나쁜 내용이네요. 학생들이 180보다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키가. 예? 그쵸? 여러분들은 대부분 180보다 큰가 보죠? 예, 좋아요. 자, 또한 학생들 중에 60%는 여학생이다. 이건 또 좋은 학교네. 그쵸? 예, 여학생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어요. 자, 이 중에 한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을 했대. 그럴 때 1.8m보다 키가 크다면, 그리고 그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요걸 찾으란 얘기죠. 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확률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확률은 뭐예요?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특정 사건은 뭐예요? 1.8m보다 큰 여학생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60%의 여학생 중에 0.01, 즉 1%, 요게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여학생이면서 이거를 우리가 골라야 하는 특정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 요 앞에 있는 0.4 곱하기 0.04 이건 뭐예요? 예, 이 학생들 중에 60%가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40%가 남학생이겠네. 그래서 0.4가 들어간 거고, 요 0.04 요건 이 중에서 1.8m보다 키가 큰 남학생. 그래서 요렇게 전 사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몽땅 들어간 이러한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이거 어떻게 보면 분할이네요. 그쵸? 네.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래 분모로 들어간 거는 남학생 중에서 1.8m보다 큰 학생하고 여학생 중에서 1.8m보다 큰 학생이 모두 뭉뚱그려서 전 사건으로 들어간 거고, 특정 사건은 여학생 중에서 1.8m보다 큰 학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27273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7번입니다. 한 남자가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여자가 좀 더 오래 사네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떤 의학이나 사회 센서스나 여기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하거나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간에 이 부인이 이제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의 문제를 주어졌네요. 자, 둘 다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찾아보고, 둘 다 10년을 생존하지 못할 확률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이 10년을 생존할 확률을 찾아보고, 오직 부인만이 10년을 생존할 확률을 찾아라. 요 얘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가 A라는 놈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남자가 10년 이상 생존할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써가지고 4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B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자가 10년 이상 생존하는 사건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정의가 아니라 위에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둘 다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다 라는 얘기는 인터섹션을 얘기하는 거죠. A도 그리고 B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풀었어요? P의 A 인터섹션 B라고 풀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요. 왜? 남자가 사는 거하고 여자가 사는 거가 연관이 없거든요. 독립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어서 여자가 죽으면 남자도 살지 못하고 같이 떠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죽는 날 같이 죽기를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를 지킨다든지 하면은 이건 독립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는 남자가 살 확률과 여자가 살 확률은 완전히 독립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특성상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흐트러지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럼 단순히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답은 12분의 1이 나왔네요. 자, 둘 다 10년을 생존하지 못할 확률이죠. 그럼 A도 아닌 것, 그리고 B도 아닌 것.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라고 적어 놓은 거죠. 자, 요거는 역시 독립이에요.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고, A 컴플리먼트와 B도 독립이고,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입니다. 앞에서 우리 증명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요건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되죠. A의 컴플리먼트는 얼마예요? 1에서 4분의 1을 빼준 거. 그쵸? 전체 집합에서 A가 나올 확률 빼준 거니까. 그 다음에 B의 컴플리먼트 역시 동일하면 1 빼기 P의 B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적어도 한 사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갔어요? 전체 집합에서 빼주는 여사건의 개념으로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10년을 생존할 확률은 전체 사건이 나타날 확률에서 위에 거 2번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에서 2분의 1 빼주면, 위에 2번에서 구한 값 2분의 1 빼주면 2분의 1이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부인만이 10년을 생존할 확률. 예, 오직 부인만이 10년을 생존하려면 남자는 죽어야 돼요. 예,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엔드예요. 여자가 생존을 하는 확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야 되는 확률은
좀 험악하단 말이, 그쵸? 예. 여기 남자가 10년 이상 생존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여사건, 즉 4분의 3 동시에, 그리고 여자가 10년 이상, 요건 3분의 1 위에서 주어진 조건.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4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8번이네요. 상자 A에는 우량품 3개를 포함한 8개 품목이 있고요. 상자 B에는 2개의 우량품을 포함한 5개의 품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자 A에는 8개 품목 중에 5개가 불량품이라는 얘기고, 상자 B에는 5개 품목 중에 3개가 불량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품목을 각 상자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할 때, 이것도 3가지 조건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주어졌네요. 자, 모두가 우량품일 확률은 요걸 찾으란 얘기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우량품이고 하나는 불량품일 확률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품목이 불량품이고 다른 거는 우량품인데, 이때 상자 A로부터 우량품이 나올 확률, 요걸 찾으란 얘기죠.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A 상자의 우량품을 우리가 P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8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B 상자의 우량품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 2개의 우량품을 포함한 5개의 품목이 있으니까 PB라고 표현했을 때 5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모두가 우량품일 때, 요건 A 그리고 B 동시에 발생하는 인터섹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상자 A와 상자 B는 완전히 별개예요. 독립이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단순히 곱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하면 20분의 3 요 값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는 우량품이고 하나가 불량품일 확률을 찾으래요. 그럼 A가 우량이고 B가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가 우량이고 A가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 A가 우량이고 B가 불량일 때는, 자, A가 우량일 확률은 8분의 3, B가 불량일 확률은 5분의 3. 왜? 전체 집합이 1, 즉 5분의 5인데 거기서 우량이 5분의 2라면 불량은 5분의 3인 거죠. 자, 그 다음에 B가 우량이고 A가 불량인 경우, 자, A가 불량이 나오려면 8분의 3이 아니라 이제 8분의 5가 될까요? 예, 1에서 8분의 3을 빼준 거,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우량,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합사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항목 요거에다가 두 번째 항목 요거가 합사건으로 연결이 되면 8분의 3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계산돼서 40분의 19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한 품목이 불량품이고 다른 품목이 우량품일 때 상자 A로부터 우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요건 무슨 말이에요? 한 품목이 불량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다른 품목이 우량품이다.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바로 위에서 푼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자 A로부터 우량품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가 우량품, 하나가 불량품이 나올 이 두 가지 확률을 다 합산해서 전사건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우량일 확률을 특정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8분의 3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가, 즉 요 위 2번 문제에서 구한 값이 여기 분모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A가 우량이고 B가 불량이라는 요 조건이 분자로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9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어떤 미사일이 목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이 0.31 대. 자, 요것도 반대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0.7이란 얘기예요. 요거 꼭 서브노트 해놓고 따라오세요. 자, 그럴 때 목표물에 적어도 80%를 맞추려면 몇 개의 미사일을 쏘아야 적어도 80%가 되겠는가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맞추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못 맞추는 확률을 빼서 여사건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1 빼기 0.7의 n제곱, 요거가 80%, 즉 0.8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0.7이 나왔는지 알죠? 예, 명중할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명중하지 못할 확률, 요게 0.7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0.7의 n제곱, 요건 뭐예요? 쏠 때마다 못 맞추는 확률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0.8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또 마이너스 0.7의 n제곱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식을 간단히 쓸 수 있죠. 0.2는 0.7의 n제곱보다 크다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럴 때 0.7의 4제곱을 해보니까 0.240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0.7의 5제곱을 해보니까 0.1681이 나왔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개가 되어야만 0.2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5개의 미사일을 쏴야 0.2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5번을 쏘아야 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10번입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숫자가 홀수이면,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소수일 확률은, 소수는 뭐죠? 예,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를, 그 중에서도 양의 정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2의 경우는 어때요? 1 곱하기 2뿐이 없어요. 3의 경우는 1 곱하기 3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4의 경우는 소수가 아니에요. 왜? 1 곱하기 4도 4를 만들지만 2 곱하기 2도 4를 만들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즉 약수가 2개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표현해요. 옛날에는 소수라고 표현했는데 현대 수학에서는 소수로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소수였다가 비표준어로 분류가 돼서 소수라고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홀수이면서 소수인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일단 주사위에서의 홀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홀수는 1, 3,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사위에서 소수는 2, 3, 5 요거분이 없죠. 예, 4도 안 되고 6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P의 소수 바 홀수 이렇게 놓고 풀면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요? P의 소수 인터섹션 홀수, 예, 요거 오버 P의 홀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소수이면서 홀수는 모두 몇 개예요? 3하고 5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 그래서 6분의 2가 분자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될 확률은 1, 3, 5, 6개 중에 3개.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즉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면요. 홀수는 1, 3, 5가 있고요. 소수는 3, 5가 있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을 6개로 놓지 않고 홀수라는 표본 공간으로 바꿔놓으면 홀수 3개 중에 소수 2개, 이렇게 해서 3분의 2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어느 대학에서 남학생의 25%와 여학생의 10%는 수학을 공부한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기분 나쁜 문제라고 해서 한번 풀었던 게 있어요. 예, 키가 180cm 이상인 거 기억나죠?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60%래요. 이것도 여학생이 많은 학교네요. 자, 한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여학생일 확률은 60%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그 여학생 60% 중에서 10%가 수학 공부를 한다 그랬죠. 여학생이 60%라고 한다면 남학생은 몇 %예요? 40%예요. 그리고 이 남학생의 25%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하게 전체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타날 확률, 그거분에 여학생이 수학 공부를 할 학생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앞에서도 분할의 개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학생이 수학 공부할 확률을 찾아볼까요? 그거는 0.6, 60%의 학생 중에서 0.1%가 10%가 수학을 공부하니까 여기 분자에 표현된 요거예요. 요게 여학생이 수학 공부할 확률입니다. 또 분모에는 이 여학생이 수학 공부할 확률도 같이 포함이 되고 플러스 남학생이 수학 공부할 학생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 빨간 거는 여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아래, 즉 분자와 분모로 집어넣은 거고, 요 파란색은 남학생이 수학 공부할 확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는 전체 수학 공부하는 확률을 찾아낸 거고, 분자는 여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런 확률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8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지요. 자, 12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A와 B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대요. 어떤 조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에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딱 보면 감 잡아요. 아, 요거 인터섹션 값도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은 안 줬어요. P라고 미치수를 주어졌습니다. 요럴 때 이 두 가지 값을 찾으라는 게 12번의 문제네요. 어떤 값? 첫 번째,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 확률 P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확률 P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배반 사건. 우리 독립은 계속 이번 챕터에서 강조한 거고, 배반은 앞에서 나왔다가 요번에도 잠깐 나왔던 거죠. 자, 일단 배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예, 배반이란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반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다 라고 쓴 거고요. 왜? 배반이니까. 배반은 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쵸? 그럴 때 P A 유니언 B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P의 A 더하기 P, B 맞죠? 빼기 P의 A 인터섹션 B. 오호, A 인터섹션 B가 빵이라며. 그러면 P A 유니언 B는 문제에서 3분의 1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PA가 4분의 1로 주어졌고, 그러면 3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P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P를 계산하면 12분의 1이 나왔습니다. 배반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인터섹션이 공집합일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서로 독립일 때, 독립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우리 계속 이번 챕터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계속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럴 때 A 유니언 B는 어떻게 써요?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빼기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A 유니언 B는 문제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PA도 4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을 몰라요. 요건 P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기 4분의 1의 P. 요거 왜? 독립이라며. 그럼 인터섹션이 각각 PA 곱하기 PB니까 PA 4분의 1 곱하기 PB는 P.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자, 4분의 1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1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 빼기 4분의 1P는 4분의 3P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면 P는 9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는 그러한 이론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얘기, 독립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독립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이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의 곱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잠깐
독립시행,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항 확률 분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말이 살짝 나왔고, 이제 뒤로 가면 그 분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깊은 곳까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 챕터 4장에서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확률은 점점 더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3장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facesse